코스피 지수가 3,1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연일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투자 심리가 의외로 고요하다라는 그러한 느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강하면 투자자들의 열기라든가 광풍이 일어야 되는데 그러한 광풍까지는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차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 받으실 텐데요. 자, 그 느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고요하다라는 부분을 주변 지인들 또는 여러 제 주변 휴먼 인덱스 등등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요. 조금 직접적인 통계치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 개인 투자자의 곧버스 사랑이 최근에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곧버스, 곧버스, 코덱스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 이름도 어려워. 정식 명칭 부르기도 어려워. 곧버스 가격 추이와 개인 투자자의 보유 수량 추이를 함께 표시한 도표인데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곧버스 매수가 연이어지고 있다.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4월 초 이후 최근까지 4억 4천여만 여주를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요. 2020년 그때 화랑장 이후 그 2022년 쭉 봤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순매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개인 투자자의 곧버스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곧버스 순매수가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도 있는 거지. 해지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락장 생각해서 좀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규모가 적당해야죠. 일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곧버스를 매수하게 되면 저는 좀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한 이후에 증시 회복하고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가가 쭉쭉쭉 날아갈 때,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곧버스 순매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2020년 당시 3월 저점 이후 연말까지 개인 투자자의 곧버스 순매수 규모는 거의 6억 5천만 여주, 그리고 21년 상반기까지 12억 주, 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쨌거나 ETF니까 어마어마하게 개인 투자자의 곧버스 순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적당한 수준의 어떤 해지 수준, 아니면 나 하락장인 거 예상하고 약간 한번 하락장에 배팅해볼까? 약간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시장 한켠에서는 한국 증시가 폭락할 거다라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러한 기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한 군중 심리가 한켠에서는 제법 크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는 단초 중에 하나는 고요한 군중 심리의 단초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융자가 상대적으로 차분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신용융자, 빚투자금의 가장 객관적인 통계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상승장, 엄밀히 따져서 4월 9일부터 시작된 상승장 기간에 보게 되면 주가지수가 35% 상승하는 동안 신용융자가 20% 정도만 증가했습니다. 자, 보통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신용융자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오히려 예탁금이 25%나 증가하면서 신용융자 증가분보다 더 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 이거 종종 저희 증시 토크에서 아주 몇 년 전부터 자주 보여드린 지표죠.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 초반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30%면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한 30% 정도 되면 시장이 부담은 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40%까지 올라가면 이때는 과열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신용융자, 뭐 4월 9일 그때 증시 완전히 확 밀렸을 때, 그때 대비해서 20% 증가했으면 많이 증가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쇼크 당시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 3월 19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최저점 이후 주가 지수가 2달 동안 39% 상승하는 동안, 이번하고 좀 비슷하죠. 신용융자는 39% 증가했어요. 예, 지수 상승만큼 신용융자도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좀 적죠. 이런 점을 보면 지금 군중심리가 생각 외로 상대적으로 조금 과열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휴먼 인덱스, 주변 지인들 중에 절대 주식 투자하지 않을 지인들 한 5명, 손꼽아 놓고 관찰하고 있다라고 이제 증시 토크에서 종종 언급드렸는데,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코로나 쇼크 이후 한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지면서 주식 투자 절대 안 할 사람들이 늘어난 주식 투자 인구 속에 한 명 한 명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뭐 하락장에서도 들어갔어. 자, 그런데요. 어쨌거나 이 휴먼 인덱스 몇몇 사람들은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인들, 친구들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차분해. 보통 시장이 이 정도 올라오면요, 시장이 이 정도 3,100까지 올라오고 이러면 한 번 정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 대표, 주식시장 이거 왜 이런 거야?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진짜 고요합니다. 고요해.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 안 하고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먼 인덱스가 고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시장이 이 정도 올라오면 저의 자문 서비스에도 서비스 신청이 연이어져야 되는데, 뭐 이게 군중 심리가 차분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프로모션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문 서비스 신청도 차분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어쨌거나 군중 심리가 이렇게 조용한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시장이 뭐 이러다가 한 번씩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군중 심리가 고요하다는 것은 과거 선례를 보게 되면 시장이 고요할 때는 밀리더라도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깊이 눌렸다 그러면 바로 튀어오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성수 대표의 미르애니 투자자문 자문 서비스 한번 해볼까? 생각나신 분들은요. 댓글 최상단이나 영상 본문에 자문 서비스 신청하기 입력 폼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혹은 제 머리 위에 입력 카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